한 달에 1톤씩 이웃을 위해 쌀을 기부하고 있는 사찰이 있습니다. 벌써 12톤이 넘는 쌀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됐는데 코로나19로 기부가 줄어드는 어려운 상황에도 변함없는 나눔으로 지역사회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경제와 관련한 키워드가 기업 지원과 경제 정책에서 코로나19와 스마트화로 바뀌었습니다. 부산 산업과학혁신원의 분석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경제와 산업 분야 이슈가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달 1일 부산 지역 해수욕장들이 전면 개장하는 가운데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은 파라솔 운영 구간과 파라솔 개수가 종전보다 대폭 줄어듭니다. 공공 와이파이 공급을 활성화하는 조례가 전국 최초로 부산에서 발의됐습니다. 조례 돋보기에서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연말과 명절 같은 특정한 시기에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발길이 줄을 잇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평소에는 기부의 손길이 부족하기만 한데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적지 않은 양의 쌀을 기부하는 사찰이 있습니다. 힘든 시기 이웃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을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시내의 한 사찰. 불상 앞에 쌀 포대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신도들이 가족의 건강과 안녕 등을 빌며 부처님께 바친 공양비입니다. 이렇게 모인 쌀만 한 달에 1톤 정도. 모두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됩니다. 작은 정성이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데 보람이 느껴집니다. 공양미를 한 푼씩 한 푼씩 올리는 게 부모님들의 정성인데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쌀이 이제 공양미가 나간다 하니까 굉장히 보람이 있고 어려운 이웃들한테 간다는 게 정말 좋은 거죠.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는 게 정말 뿌듯합니다. 안심정사에서 쌀 기부를 시작한 건 지난해 5월부터 매월 1톤씩 1년여 동안 12톤이 넘는 쌀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됐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기부가 줄어든 상황에 변치 않는 나눔은 지역사회에 더욱 큰 힘을 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과 코로나로 인해 기부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적으로 쌀을 기부할 수 있게 된 데는 부처님의 가장 큰 가르침 중 하나인 자비가 실천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자비 지금 마음만 갖는 것 가지고는 현실을 개선할 수 없으니까 작은 어떤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주위에 밥을 굶거나 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는. 종교의 가장 큰 존재 가치는 어려운 이웃을 위함이라는 법안 스님.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이런 마음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39명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했다가 보건당국에 적발됐습니다. 부산시는 22일 기준 자가격리 이탈자가 누적 3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자가격리 기간 종료를 하루 앞두고 인근 마트를 찾은 해외 입국자 1명이 불시 점검반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부산의 누적 확진자는 147명이며 현재 5명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 경제와 관련한 키워드가 기업 지원과 경제 정책에서 코로나19와 스마트화로 바뀐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산 산업과학혁신원이 2015년부터 최근까지 경제와 산업, 과학기술 등 7개 분야에 걸쳐 부산과 관련한 언론사 보도 내용 8만 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지역 경제와 관련해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기업 지원과 경제 정책, 경제 활동 인구가 주요 키워드였는데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19와 경제 정책, 기업 지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역 산업에서는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와 해양 물류, 스마트화가 주요 키워드였는데 올해 들어 스마트화와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해양 물류 등의 순으로 바뀌었습니다. 산업과학혁신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와 산업 분야 이슈가 이전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산 부산대병원이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선정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 공모에 신청한 병원 7곳에 대해 심사를 벌여 양산 부산대병원을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선정하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과 치료, 검사를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한 곳당 음압병실과 음압수술실 설치 등에 대한 예산 409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감염과 호흡기 질환 관련 외래 진료센터, 감염병 훈련센터, 음압격리 중환자실 등의 시설이 감염병 전문병원에 설치됩니다. 다음 달 1일 부산 지역 해수욕장들이 전면 개장하는 가운데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운대구는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의 파라솔 운영 구간을 각각 14곳에서 12곳으로 7곳에서 6곳으로 줄이고 파라솔의 개수도 기존의 절반 이하로 줄였습니다. 또 모든 파라솔에 1년 번호를 붙여 확진자 발생 시 발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방문객들과 대여시설 이용자의 명함을 확보하는 명함 투입함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해수욕장 곳곳에서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각종 대여시설은 하루 2차례 이상 소독을 하는 등 세부적인 코로나19 대책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부산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방문 판매업체, 유통물류센터, 뷔페식당, 대형학원 등 4개 시설을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한 것과 관련해 이들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각 시설에 전자출입 명부를 설치하도록 권유하고 지속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집합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어딘가에 가게 되면 무료 와이파이를 찾게 되는데요. 곳곳에 공공 와이파이가 확충되고 있지만 속도는 조금 더딥니다. 향후 2년 내에 공공 와이파이가 6,000대 이상 더 공급될 예정인데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 공급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조례가 전국 최초로 부산에서 발의됐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시의회 김문기 의원이 발의한 공공 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물이나 전기처럼 이제 모든 시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게 된 무선통신 데이터의 공공보급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소위 말해 데이터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것. 데이터 사용을 이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별로 데이터 사용 비용이 작게는 많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3만 원까지 이렇게 데이터 사용료를 이제 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공공 와이파이 이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되면 부산시에서 와이파이 이제 산업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럼 부산 시민들이 누구든지 이 데이터 사용료를 다 이렇게 절약할 수가 있는 거죠. 공공 와이파이 설치 사업이 전국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례에 따라 부산시는 1년 단위로 공공 와이파이 공급 확대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마련해야 합니다. 16개 구군이나 공공기관이 공공 와이파이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 부산시가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도 조례에 명시됐습니다. 올해 6월을 기준으로 부산의 공공 와이파이는 3,890여 대입니다. 부산시 계획대로라면 오는 2022년까지 부산 전역에 6,100여 대의 공공 와이파이가 추가 공급될 예정. 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설 설립의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단순히 공급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 운영과 품질 관리 등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전담기관을 만들겠다는 건데 그 필요성은 점차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 와이파이가 이제 부산시 전역에 다 이제 제공이 되게 되면 이 통합관리센터에서 이런 어떤 그 통신에 대한 품질을 보증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해줘야지만이 우리 시민들이 뭐 좀 더 이렇게 나은 데이터 복지를 갖다 누릴 수 아니겠나. 이번 조례는 오는 29일 부산시의회 정례회에서 확정될 전망입니다. 조례 돋보기 안수민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23일 오후 6시 교육청 잔디광장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이 참가하는 톡톡 포스트 코로나 부산 교육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개학과 원격 수업 등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산 교육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꾸며집니다.
일부에서는 코로나19 발생부터 현재까지의 현황과 대응 상황을 되돌아보고 2부에서는 각 교육 가족들의 바람을 듣고 부산교육의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교육청은 이번 행사에서 나온 바람과 고민을 정책에 반영해 미리 교육을 선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관광공사가 다음 달 10일까지 지역 크루즈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체험 상품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관광 콘텐츠 개발과 운영이 가능한 부산 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관광공사는 모두 6곳을 선정해 5,400만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공모전 내용을 바탕으로 부산이 매력적인 크루즈 관광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마케팅 활동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혈액을 채취해 음주 수치를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5단독 황지현 판사는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길가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경찰이 A씨의 상태를 확인했을 때 음주가 의심됐지만 A씨는 사고 충격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경찰이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A씨의 혈액을 채취한 뒤 국과수 감정을 받은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3%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A씨의 동의 없이 채취한 혈액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다 위에서 벌어지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곳을 해사법원이라고 합니다. 한 해 수백 건의 법적 다툼이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 해사법원이 없는데요. 해사법원을 부산에 유치하기 위한 움직임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바다는 국경이 모호해 국적이 다른 선박끼리 사고가 발생하면 법적 분쟁으로 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런 문제를 관할하는 전문 법원이 해사법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해사법원이 없습니다. 때문에 해외에 유출되는 비용은 한 해 3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서동구 안병길 의원은 해사법원을 부산에 설치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 길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양 중심 지역에 보통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영국이나 중국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바다가 있는 항구 도시, 우리 부산이 꼭 설치가 돼야 되고. 해사법원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데다 부산 유치는 해수부 장관 출신인 유기준, 김영춘 전 의원이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는 제대로 거론되지 못한 채 미뤄져 왔습니다. 여기에 21대 국회에 들어 인천 지역 국회의원들이 인천 유치를 위한 법안을 제출해 부산 유치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우리 부산에는 해양 관련 여러 가지 교육, 행정, 사법 이런 연구기관 이런 게 지금 많이 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사법률 서비스가 성장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부산이 적지다 하는 거. 그러면서도 안 의원은 해사법원 유치가 지역 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것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인천 지역 의원들과 함께 법원 설립의 당위성을 먼저 마련한 뒤 설치 지역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안 의원은 상임위 1순위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지망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상임위에 배정돼 해사법원 설립을 비롯한 부산 해양특별시 지정을 위해 활동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부산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시교육청이 내년 3월 동구 좌성초등학교와 범일초등학교를 통합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동구 지역 학령 인구가 줄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자 협의와 학부모 설명회 등을 거쳐 학교 통합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좌성초등학교 학생 수는 2010학년도 204명에서 현재 57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교육청은 좌성초 학생들에게 현장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통합 이후 학교 부지는 교육 관련 시설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 출신의 독립운동가 박재혁 의사의 항일 활동을 기리는 사단법인 박재혁 의사 기념사업회가 국가보훈처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박재혁 의사 기념사업회는 부산 개성고등학교 총동창회가 주축이 돼 설립됐으며 앞으로 생가복원과 기념관 건립, 박재혁 의사 기념공원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재혁 의사는 일제강점기인 1920년 부산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해 사형 선고를 받았고 형 집행 전 1921년 옥중에서 순국했습니다. 정부는 1962년 박재혁 의사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습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부산항만공사 등 28개 항만 유관기관들로 구성된 부산항 안전관리 상설협의체가 항만에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개선 과제들을 발굴하고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설협의체는 지난 1월 부산항의 9개 컨테이너 부두를 대상으로 합동 안전점검을 벌여 개선 과제 9개를 선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4개는 조치가 완료됐고 간만부두 조명탑 조명의 LED 교체 등 2건은 올해 안에 조치할 방침입니다. 또 터미널 운영사가 항만 내 모든 작업자의 안전을 총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산항 근로자 안전관리 지침과 부산항만공사 안전 매뉴얼에 반영하는 등 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오는 28일까지 해양쓰레기 정화 주간을 운영합니다. 해경청은 이 기간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안가 정화 활동을 펼치고 해경특공대, 구조대를 동원해 바닷속에 방치된 해양쓰레기를 집중 수거할 계획입니다. 또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도 벌입니다. 남해해경청은 지난해에도 72차례에 걸쳐 해양쓰레기 350여 톤을 수거하고 해양오염행위 6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자금과 보증자금 등이 시중에 공급되면서 부산 지역 금융기관의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내놓은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을 보면 4월 부산 지역 금융기관 여신 증가액은 2조 2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 여신 증가 규모는 모두 4조 9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증가액의 4배 이상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정책자금 지원과 중소기업 운전자금 수요가 늘어났고 조선업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6월 23일) 기상정보입니다. 부산은 오전에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늦은 오후부터 점차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9도, 낮 최고기온 27도까지 오르겠고요. 밀린 빨래하기 좋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 들면서 서쪽 지방부터 구름 많아지겠고요. 강원 영서 남부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은 새벽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남부와 남해동부 도해상 모두 맑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물결은 최대 1m까지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부산은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비 소식이 있겠고요. 비가 내린 이후에는 구름 많이 끼고 낮 기온이 25에서 30도까지 오르는 곳이 많아 덥겠으니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